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 프로모션 영상 진행을 맡은 김풍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사회에서 또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여행을 가거나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해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 바로 만화를 통해서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전 시대를 아우르는 공감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 만화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님들 본인들이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각의 하늘을 그린 이정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옥춘당이라는 만화를 그린 고정순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처음 되게 오래 와서 만났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되게 따뜻하네요. 만화진흥원이 맺어준 인연.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작품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약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쓴 오각의 하늘이라는 작품은 가족의 힘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약간 가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고요. 그런 힘들었던 과정들을 어떻게 해소했던가, 상처를 치유해 갔던 과정을 이제 조금씩 복귀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본인은 약간 좀 경험 같은 게 좀 뭐가 있나요? 네, 절반 이상은, 근데 힘든 부분은 약간 더 이제 작품적으로 각색을 해서 하긴 했지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 이게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화 보신 분들은 이 사탕 모양을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제사상에 올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사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랑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고 하셔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애틋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먼저 떠나시고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노부부의 사랑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저의 유년의 기억 그리고 인간애를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만화 같은 소재나 동화 같은 걸로 이야기를 봤었을 때가 자기한테도 이익도 되게 많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다 딱 힐링이라는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지는. 저희 이제 그 명대사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헌 작가님께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허락한다고? 개소리하지 마. 신은 사람이 어느 정도 힘들어야 쓰러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괴롭히는 거야. 아주 일부에게만, 아주 가혹할 만큼. 좀 약간 되게 감정이 격양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삿날 가장 예뻤던 사탕 옥춘당. 순이마 눈 감고 해봐. 할머니는 가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람들 말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을 떠올렸다. 두 분 다 이 대사를 쓰실 때 어떤 감정으로 쓰셨나요? 그 주인공에 최대한 이입해서 힘들었던 순간에 이제 막 누군가 원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정순 작가님께서는 어떤 이 상황이고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지금? 저는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로 뭔가 주인공 감정에 이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추억을 복귀하는. 그때 나이가 대충 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작품에 실린 그 내용대로 보면은 한 7살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제 20대 초반까지가 쭉 담겨 있습니다. 7살 때 기억도? 예, 좀 제가 기억력이 쓸데없는데 좋아요. 네. 7살이면 보통 기억이 좀 나죠? 어렴풋이는. 예, 어렴풋이.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힐링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분들을 모셨는데 본인들의 작품이 좀 힐링이라는 주제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좀 어떠세요? 제 만화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다가 이제 마지막에 약간 힐링에 다다른다라는 느낌이라서 중간은 조금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힐링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춘당 같은 경우야 따뜻하고 시작부터 힐링을 두 작가님의 어떤 그 성향을 이 작품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도. 자, 그럼 질문을 랜덤이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자, 작품을 작업하실 때 소재 및 키워드는 어디서 얻으십니까? 아무래도 저의 이야기이다 보니 저희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발전해서 약간 더 이제
소외되거나 시선이 필요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죄책감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죄책감이요? 예. 사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요양원을 많이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저한테는 좀 많이 남아 있었고 그 미안한 마음이 먼저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들도 딜레마나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 좀 키워드를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죄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 네. 조금 그런 거를 약간 반추하는 느낌에서 네, 네. 소재를 찾으시는 네. 거예요. 좋은 작품은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소재를 잡으신 거잖아요.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과정을 어떻게 사람들은 견디고 마지막에 좀 더 편안함에 다다르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들이 모든 어떤 편안함에 이르르는 네. 어떤 그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제 상상이나 그리고 제 경험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통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감의 어떤 중심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곁에 제 이야기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예. 기본적으로 공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네, 네. 키워드신가 봐요. 네. 본인들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가족? 가족? 너무 짧나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근데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족의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 어떤 가족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 예. 작가님은 이게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워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노을 같은 만화? 지금 방금 생각하신 건가요? 한 달 전부터 생각하신 건가요? 너무 시적인데요. 좀 분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작가님이 이제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작품을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거는 고정순 작가님 먼저. 제가 조금 특이하게도 이제 돌봄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올 그런 시간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 저는 그쯤에서는 이 작업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족들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몰랐던 감정들이나 상처들이 치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저 자신에게도 이제 고백록 같은. 본인도 이걸 준비하시면 치유가 되셨군요. 작가님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나요? 작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었었어요. 한 14년 정도 걸렸는데 다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잠시 멈췄거나가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티는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슬럼프라는 거를 느끼거나 그걸 극복하거나라기보다는 정체되어 있을 때는 옛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아무도 제 이야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시간을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힘이 나요. 아니, 그게 더 힘들지 않나요? 그 생각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야기를 하는 그 편안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슬럼프는 이미 예전에 뗐다. 네,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사진을 보며 힘을 낸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열에 하나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고 열에 9은 물건을 사놓고 결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라는 속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물적이라니요. 저도 슬럼프 극복이 되네요. 듣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저도. 네. 작품에서 가장 애정하는 장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장면을 제일 애정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막 손잡고 있는 거라든가 꽃구경 간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애정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예. 분명히 되게 굉장히 다정한 두 분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력을 100% 믿고 가야 할지 아니면 더 예쁘게 꽃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네, 주인공의 여동생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수녀님이 된 상황이고
현실에서도 그렇긴 한데 아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수녀님이 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그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네네. 힐링이나 힘든 이야기 중에 약간의 로맨스 같은 게 들어있었어서 그리면서 재밌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의 동생이 첫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완전히 이거 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그릴 때만큼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으셨군요. 그거를 그리면서 아, 동생이랑 이렇게 얘기를 안 해봤구나라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다음에는 로맨스물을 한번. 로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 저는 다양성 만화가 딱 있다고 했을 때 지원했던 계기가 사실 조금 엉뚱한데 근데 정확하게 출신 성분을 따지면 전 만화가는 아니에요. 네. 그림책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할 때도 심사위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림책과 그리고 만화의 어떤 접목 가장 중점 두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그거야말로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르의 경계가 없는 맞네요. 예, 그래서 그림책에는 없는 칸을 이제 이 칸과 칸 사이의 감정과 시간이 좀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만화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의 흐름에 같이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도전해 봤어요. 그림 작가셨지만 만화 쪽으로 그 좋은 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내용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 이거를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만화들은 아무래도 추구하는 방향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영화가 있고 상업 영화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만화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걸 그리시고 싶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도움을 좀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의 창작을 이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 이거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제성도 다른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스티븐 킹이 그랬잖아요. 스티븐 킹 작가님께서 나 어떻게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십니까? 쉬지 않고 마감이다. 네, 맞아요. 마감이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천 국제만화축제 때 OST 콘서트 공연도 참여하셨다고. 제가 아마 이 문화다양성 만화를 작업하면서 가장 큰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그런 걸 지원해 주신 만화영상진흥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 잘 담아 놓으셨죠? 네, 그럼요. 이거는 가봅니다. 예. 웹툰을 보면 이제 인기가 있는 몇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못하거나 하기 힘드신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 감각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만화를 낼 수 있는 1인 출판사를 만들었다는 것, 제가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저로서는 되게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양성이라는 창작자로서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생겼어요. 그 만화 칸을 넘어서 어떤 음악이 생겼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쁜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전혀 다른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모두.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거에 공감해 주신 독자들을 만났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도움들을 진짜 많이 줘가지고 저는 되게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좀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영상 편지도 괜찮고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만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림이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외로운 작가들이 있다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 이렇게 딱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어떤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어떤 결과물이 나왔지만 저는 그 결과물이 그 만화를 그리는 꿈꾸는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귀감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약간 좀 그 힐링 받은 기분으로 작가님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가지고 너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두 작가님들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